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네이메온 대 고어헤드. 자, 네이메온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정팀 고어헤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팀 내 이제 핵심 득점원이 야콥 브룸이 좀 결장 중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고어헤드한테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타격이 클 수 있다. 네, 이 정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우선 이제 4명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뭐 페이노르트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긴 했지만 현재는 지금 5경기 연속 좀 승이 없을 정도로 뭐 여전히 흐름은 좀 좋지는 못합니다. 네. 게다가 일단 뭐 2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 중으로 뭐 공격 흐름도 좋지 못한 거죠. 현재 좀 네이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고헤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FA컵 경기와 리그 경기에서 연달아 이제 아인트호벤을 꺾으며 이제 이번 시즌 최고의 좀 모먼트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아인트호벤을 이제 뭐 한 번도 아닌 2번을 좀 연달아 좀 잡으면서 이제 기세도 많이 올라온 그런 현재 좀 고헤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뭐 아무래도 이제 고어헤드가 일단 뭐 호벤 상대로는 지금 10년 넘게 이제 좀 전패를 좀 당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아인토벤이 최상위권 팀이라는 점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확실히 이런 약간 좀 아인토벤 상대로 이변을 만든 게 고어헤드한테 그런 모멘트를 좀 크게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큰 요인이 좀 될 수가 있다. 네, 이 정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최근 좀 흐름적인 부분만 보면은 오히려 고어헤드가 더 나은 편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전달을 드려봤고, 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두 팀 다 지금 수비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수비가 이제 흔들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다만 지금 뭐 네이메온보다는 고어헤드의 공격 전개가 더 간결하면서 좋고, 그리고 현재 뭐 공수 전환 또한 고어헤드가 더 빠르다 보니까 오히려 뭐 이 경기는 뭐 고어헤드가 원정이라 해도 기동성을 좀 잘 살려 보다 더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다고 봐요. 자, 물론 이제 야콥 브룸의 이제 결장이 고어헤드 공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좀 클 수는 있지만, 뭐 그럼에도 확실히 좀 네이면보다는 더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높은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뭐 충분히 좀 고어헤드가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만한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최근 지금 흐름이랑 뭐 경기력도 고어헤드가 더 나은 편이고, 그리고 당장 뭐 직전 맞대결에서는 고어헤드가 네이면 상대로 5대0 대승을 좀 거두며 압도적인 모습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뭐 고어헤드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고어헤드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을 봤을 때. 네, 안 그러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어헤드 프랜승의 2.5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벤테 대 알메러시티 경기. 자, 우선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주축 포워드인 이제 샘 람머스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이 상이기 때문에 람머스가 이제 결장할 가능성도 있다. 네, 이 정도 같이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원정팀 뭐 이제 알메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중원에서의 전력 누수가 있는 그저 알메로시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원정에서는 뭐 4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좀 주춤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이제 홈에서는 무려 지금 7연승 중으로 극강의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홈과 좀 원정에서의 그런 좀 성적 차이가 꽤 크고, 그리고 그거에 좀 비례하듯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도 큰 그렇죠. 현재 좀 트벤테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렇죠. 확실히 좀 홈에서의 좀 트벤테는 여전히 좀 극강의 면모를 좀 보이고 있다. 요 정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알메르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페에노르트와 아약스를 연달아 만나며 좀 패배를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전반기에 긴 연팽진을 이어갔을 때보다는 경기력이 많이 개선되면서 지금 기대 이상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다만 확실히 좀 이제 후반기 들어서는 알메르시티가 좀 살아난 모습 좀 보였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전반기에 워낙 삽질을 좀 크게 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압도적으로 좀 리그 꼴찌에 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후반기에 이제 뭐 앞으로 뭐 더더욱 좀 드라마틱한 뭐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거의 뭐 강등이 유력한 그렇죠. 알메로 시티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이제 알메로시티의 경기력이 이전보다는 뭐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상위권 팀들 상대로는 거의 매번 이제 중원에서 밀려 끌려다니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이제 홈에서 중원 장악력이 좋은 트벤테 상대로도 다소 좀 밀릴 것으로 봅니다. 네. 게다가 지금 설상가상 알메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중원에서의 좀 전력 누수도 어느 정도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보다도 이제 트벤테가 쉽게 중원을 좀 장악할 수도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뭐 측면 수비가랑 그리고 이제 수비 전환이 느려 이제 역습에 취약한 그렇죠 알메러시티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공격에 능한 트벤테가 이제 공격에서도 더 좀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뭐 트벤테가 좀 중원을 조작하면서 이제 공격도 좀 주도할 만한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네. 자, 일단 뭐 트벤테가 이제 유로파 리그 일정을 좀 병행하며 체력적으로 이제 힘들었을 때도 홈에서는 매번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일정이 널널한 지금 현재는 더더욱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좀 기대해 볼 만하고 그리고 이제 뭐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연속 트벤테가 알메로시티 상대로 손쉽게 이제 이겼을 만큼 압도적인 모습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에도 그래도 트벤테가 홈에서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트벤테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트벤테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1엔디 기준은 요거는 마인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노바는 네, 3.5다 보니까 애매해서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트벤테 승에 이제 1엔디 기준 마인승까지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폴리 대 이제 피오렌티나 경기. 자, 일단 나폴리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자, 팀 내 이제 핵심 미드필더인 좀 안기사가 이제 좀 결장 중인 그런 나폴리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는 주전 포워드 한 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두 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피오렌티나도 현재 뭐 자니올로 그리고 이제 만드라고라 등 주축 선수들이 어느 정도 결장 중인 상태입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네요. 네. 자, 우선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이제 4무 1패로 한 달 넘게 지금 승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정팀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1승 4패로 이제 패배하는 경기가 좀 빈번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두 팀의 이제 좀 최근 성적들을 좀 봤을 때는 뭐 이제 양 팀 다 좀 흐름이 좀 좋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전해드려 보고. 자, 그래도 이제 현재 뭐 나폴리가 이제 직전 인터밀란 상대로 안기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중원에서 나름 좀 우위를 좀 점하며 60%의 점유율을 좀 가져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인터밀란 상대로도 이제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이제 경기 내용에서도 이제 우세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아무래도 나폴리가 지금 승이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최근 경기 중 가장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다는 점은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이제 인터밀란 전을 좀 통해서 이제 충분히 좀 반등할 모먼트를 좀 만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좀 나폴리가 어느 정도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줄 거라라는 그런 좀 기대감도 좀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나폴리와 달리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3일 전에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르러 이제 그리스 원정을 좀 다녀왔기 때문에 좀 체력이나 이제 컨디션적으로는 더 열세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이제 치르러 이제 그리스 원정을 좀 갔다 왔다 보니까 확실히 더 지금 뭐 피오렌티나의 그런 여건이 좀 안 좋을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좀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3연패 중으로 원정 성적도 많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원정에서 성적도 좀 저조한데 이어 이제 주중에 이제 그리스 원정을 좀 다녀왔기 때문에 이제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도 열세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도 피오렌티나가 좀 많이 좀 밀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과 더불어 뭐 이제 상대 전적에서도 뭐 나폴리가 이제 피오렌티나 상대로 이제 우세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이거는 뭐 나폴리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긴 무승 행진에 좀 끊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현재 일단 뭐 피오렌티나가 비교적 전력 누수가 더 크고 그리고 이제 좀 나폴리가 직전 이제 인터밀란전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좋은 경기를 좀 보이면서 반등할 모먼트를 좀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피오렌티나의 그런 좀 체력 이슈 및 원정에서의 좀 저조한 성적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래 나폴리 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나폴리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결과 봤을 때는 나폴리 승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폴리 승에 이제 2.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 대 이제 라요 경기. 자, 우선 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바요스 그리고 밀리탕 그리고 카르발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뭐 벨링엄 같은 경우에는 퇴장 징계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부터 정상적으로 좀 출전이 좀 가능해요. 그래서 요전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정팀 뭐 이제 라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파라조, 뭐 이제 프로토스, 그 다음에 이제 카멜로, 그리고 수비에서 이제 압두문 등 이제 주축 선수들 좀 다수가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지금 뭐 공격 쪽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라요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우선 이제 라요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무 2패로 이제 한 달 전에 연승을 좀 이어갔을 때보다는 다소 좀 페이스가 떨어졌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좀 모멘텀이랑 경기력도 이제 같이 좀 떨어진 그런 좀 라요라고 좀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좀 최근 흐름이 그리 좀 좋지 못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두 팀이 뭐 작년 12월에 맞붙었을 때는 난타전으로 이어지며 3대3 무승부로 좀 끝이 났지만, 자, 그때와 달리 이제 이번에는 라요가 홈이 아닌 이제 원정에서 경기를 좀 치르게 되고, 그리고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뭐 파라존 그리고 데프로토스 등 이제 공격에서의 영향력이 큰 선수들이 거의 다 지금 결장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라요가 좀 공격에서 두각에서 나타내기는 좀 많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라요 같은 경우에는 좀 원정에서는 비교적 더 공격 전개가 안 좋다 보니까 득점기를 잘 만들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홈에서의 레알의 수비가 견고한 점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라요가 좀 공격을 좀 풀어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 네,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라요의 그런 공격을 좀 잘 제어하면서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그런 좀 경기지 않을까도 예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레알이 좀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보지만, 아무래도 일단 지금 레알이 이제 이 경기 이후에 이제 꼬마와 챔스 16강 2차전이 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주전들 체력 안배를 좀 해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레알이 이제 여유 있는 점수 차로 경기를 좀 이기고 있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기보다는 템포를 늦춰 좀 천천히 경기를 좀 운영해 좀 마무리하는 식으로도 이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뭐 이제 레알이 좀 이기지만 뭐 압도적인 뭐 대승까지 뭐 기대할 만한 그런 좀 경기는 다소 좀 애매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일단 뭐 라요가 그래도 일단 수비가 굉장히 좀 견고하면서 지금 뭐 대패를 당하는 경우가 좀 잘 없고, 그리고 이제 레알 역시 이제 이 챔스 이제 16강 2차전이 꼬마 원정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주전들 좀 체력 안배도 충분히 좀 할 수 있는 경기라고 좀 봐서 저는 그래도 요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 사이드를 보긴 하지만 요거는 저는 만약에 가져간다고 하면은 고배당 자비로 EM무 쪽 한번 더 도전해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레알 마드리드 승에 이제 EM무 쪽 한번 도전 내지 3.5주로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지금 현 상황에서의 그런 좀 언업 기준점 3.5는 너무 좀 높다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승 고배당 자비로 EM무 도전, 안 그러면 3.5주로 본다고 하면 언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유 대 이제 아스날 경기. 자, 일단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알로 그리고 이제 마이노 그리고 윌슨만 그리고 도르구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좀 맥가이어와 이제 우아르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장 의심 사항이에요.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추가 약간 좀 결장 이슈까지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지금 맨유의 좀 전력 누수는 좀 상당히 좀 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도 현재 뭐 사카, 제우스 그리고 하베르츠 그리고 이제 마르티넬리가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 쪽에서의 지금 전력 누수가 좀 크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는 뭐 양 팀 다 좀 전력 누수가 큰 상태에서 이제 맞붙게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전력 누수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이제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홈 소시에다드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두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좀 기대 이상의 좀 경기력을 좀 보였던 것 좀 맨유기도 했고, 오히려 이제 뭐 맨유가 이제 선취골을 좀 넣으면서 이제 리드를 했다가 이제 좀 무승부를 좀 거뒀을 정도로 오히려 이제 무승부로 끝난 게 맨유 입장에서 다소 좀 아쉬웠을 만한 좀 경기라고도 볼 수가 있었어요. 네. 확실히 지금 전력 누수가 컸음에도 좀 불구하고 나름 좀 기대 이상의 좀 모습을 좀 보인 그좀 맨유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맨유 같은 경우는 뭐 유로파리그 이제 16강 1차전을 이제 무승부로 좀 끝냈기 때문에 이제 2차전에서 만약에 이제 이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맨유가 이제 유로파리그 8강에 좀 진출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주중에 있을 이제 유로파 리그에도 이제 더 좀 집중을 해야 할 그런 좀 상황이 그좀 맨유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하베르츠와 마르티넬리까지 좀 추가로 부상을 좀 당하며 포워드 라인이 좀 많이 약해졌어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는 좀 다소 좀 답답한 공격을 좀 보이면서 저조한 득점력을 좀 이어갔습니다. 네. 자,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직전 챔스 경기에서 이제 아인토벤 상대로 원정에서 7대1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놀라운 그런 득점력을 좀 보였고, 이로 인해 이제 최근에 좀 주춤했던 흐름을 이제 한 번에 이제 확 좀 살리게 좀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직전 이제 호벤 상대로 이제 7대1로 대승을 좀 거뒀던 그런 경기를 좀 봤을 때는 아무래도 호벤이 이제 파이널 서드 진입을 좀 쉽게 허용하면서 아스날이 좋은 득점 기회를 자주 만들었고, 그리고 그 기회를 거의 다 살리면서 이제 무려 7골을 좀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현재 뭐 아스날의 그런 좀 공격진을 좀 봤을 때 와, 7골이나 좀 나올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좀 직전 챔스 경기에서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였다고 봐도 좀 무방하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그런 좀 경기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챔스 16강 1차전에서 이제 7대1 대승을 좀 거뒀다 보니까 2차전에서는 뭐 그냥 풀 로테이션을 좀 돌려도 이제 좀 상관없을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전에서는 이제 최선의 라인업을 기용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라인업 변수가 더 큰 쪽이 어디냐 하면은 이제 맨유 쪽이 더 클 것으로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은 좀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이제 뭐 풀런과 뭐 연장전을 좀 치르거나 안 그러면 이제 주중 뭐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이제 스페인 원정을 좀 갔다 왔다 보니까 아스날에 비해 좀 체력적으로는 더 좀 열세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스날에 비해 이제 이틀 덜 쉬고 경기를 좀 치르는 거기 때문에 약간 더더욱 좀 에너지 레벨에서도 좀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현재 지금 뭐 맨유 같은 경우에는 좀 뎁스도 좀 얇은 상태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는 오히려 좀 맨유가 좀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이 더 큰 경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라인업적으로의 운영은 아스날이 더 좀 유리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뭐 요거는 물론 이제 아무래도 원정이긴 해도,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좀 공격에서 뭐 이제 직전 경기 뭐 7골을 넣었다고는 했지만 뭐 공격에서 여전히는 아직까지 지금 불안 요소가 있다는 거를 약간 이제 인지는 해야 되지만, 그 점을 좀 감안해도 약간 요거는 아스날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좀 말이 길었는데 결국에는 저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 아스날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아스날 승부는 경기. 네, 안 그럼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스날 승에 2.5줄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낭트 대 이제 스트라스부르 경기. 자, 우선 낭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뭐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 그리고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낭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랑스 상대로 홈에서 이기며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만들었지만 그 경기를 좀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지며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대체로 지금 현재 공수 밸런스도 이제 안 좋은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뭐 좀 상황이 뭐 그렇게 좀 좋지는 못한 거좀 낭트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반면에 이제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며 이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4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으로 단단한 수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약간 뭐 4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한 거와 좀 더불어 그 좀 상대 팀들을 좀 봤을 때 지금 뭐 랑스, 브레스트, 이제 오세르와 같이 이제 공격이 좋은 팀들 상대로 이제 클린시트를 좀 기록한 게 스트라스부르한테 있어서는 더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좀 확실히 좀 스트라스부르가 이제 이전보다 이제 수비가 좀 좋아진 거는 좀 맞지만 최근에는 그런 좀 좋은 수비가 더 좀 부각되고 있는 경기를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낭트가 뭐 초반부터 측면을 좀 중심으로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지만 최근 이제 스트라스부르의 측면 수비가 좋고, 그리고 특히 이제 측면 돌파를 쉽게 허용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낭트의 좀 측면 전개가 다소 좀 무딜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이제 흘러간다고 하면은 이제 낭트가 공격을 좀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대체로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더 뭐니까 낭트가 이제 홈이다 보니까 더 이제 적극적으로 좀 공격에 나설 수는 있겠지만, 현재 좀 스트라스부르의 좀 좋은 수비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좀 생각보다는 이제 공격이 좀 안 풀릴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그리고 뭐 계속해서 이제 뭐 낭트의 좀 공격이 좀 안 풀린다고 하면은 점점 이제 스트라스부르 페이스로 이제 경기가 좀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뭐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스트라스부르가 이제 낭트보다 좋고, 그리고 특히 뭐 이제 낭트 같은 경우에는 수비 라인 조율이 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낭트 상대로 이제 스트라스부르가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고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스트라스부르가 더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많은 경기지 않나 예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좀 더불어 일단 뭐 낭트가 지금 홈에서 스트라스부르 상대로 현재 7년 가까이 이기지 못하는 중으로 이제 홈에서는 굉장히 지금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스트라스부르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아무튼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스트라스부르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스트라스부르 프랜승. 네, 아니면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네,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트라스부르 프랜승의 2.5주 언더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스 대 리옹 경기. 자, 일단 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부터 한 명이 결장. 자, 현재 이제 은돈벨레가 결장 중 상이고, 자, 그에 반해 이제 리옹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충분히 좀 풀라인업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좀 여건이 되는 거죠, 리옹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니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4연승 중으로 상승을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 이제 어느새 리그 최상위권까지 이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쵸. 확실히 이제 뭐 니스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만 해도 이제 이 정도까지 올라올 줄은 좀 몰랐는데 잡을 경기들을 좀 확실히 좀 잡으면서 이제 최근 승점을 좀 잘 쌓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좀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홈에서 파리와 더불어 이제 패가 없을 만큼 지금 홈에서는 극강의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로 인해 현재 뭐 리그 최상위권까지 이제 니스가 올라오게 되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확실히 좀 최근 좀 모멘텀이랑 좀 경기력이 굉장히 좀 뛰어난 좀 니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리옹 역시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이제 4승 1패로 좋은 성적을 좀 내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유로파 리그에서도 좋은 행보를 좀 보이면서 2마리 토끼를 잘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직접 뭐 유로파 리그 좀 경기에서는 이제 스테아와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3대1 좀 승리를 좀 거두기도 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스테아와 홈에서 이제 2점 차로 좀 이겼기 때문에 이제 16강 2차전은 좀 더 여유롭게 이제 좀 부담 없이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그저 리옹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일단 요 경기 네,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리고 현재 지금 양 팀 다 이제 뭐 기동력이나 공격 전개가 좋고, 그리고 이제 득점 기회도 잘 좀 창출하고 있다 보니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스피드하면서 뭐 공격적인 좀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뭐 두 팀 다 뭐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며 이제 득점력도 이제 물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 역시 뭐 충분히 약간 좀 양 팀 다 이제 좀 공격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기회만 좀 잘 이제 좀 해결한다고 하면은 좀 다득점 양상으로 좀 이어질 만한 경기지 않을까 좀 예상이 드네요. 어느 정도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자 다만 근데 현재 이제 지금 니스에 비해 리옹의 공수 밸런스가 더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리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원정에서 후방에서의 그런 좀 불안정한 모습도 좀 종종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니스에 비해 리옹의 실점 위험이 더 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수비에서의 더 좀 불안 요소가 큰 팀을 리옹이다 이렇게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리옹이 2, 3일 전에 이제 유로파리그 경기를 뛰러 이제 루마니아 원정을 좀 다녀왔기 때문에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도 열세일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약간 좀 에너지 레벨에서도 이제 리옹이 좀 더 뭐 밀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확실히 지금 홈에서의 좀 니스가 워낙 좀 극강이고, 그리고 이번 시즌 리그에서 이제 홈에서 니스가 이제 좀 패가 없다는 점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는 그래도 요 경기는 그래도 홈니스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게다가 뭐 추가로 지금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뭐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홈에서 뭐 6연승 중으로 이제 극강의 좀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긴 연승 행진도 이어가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요 경기는 그래도 니스 사이드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승패로 접근한다고 하면 니스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이 경기는 니스 승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다 뭐 충분히 이제 좀 득점 좀 올릴만 하고, 그리고 공격에서도 약간 좀 두각이 나타낼 만한 경기라고 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뭐 어떻게 이제 흘러가든 다득점 양상으로 이제 이어질 만한 경기다라고 봐서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우선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 이제 우니온 베를린. 자, 물론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주중에 이제 유로파리그 경기를 뛰러 이제 아약스 원정을 좀 다녀왔긴 했지만, 그 점을 좀 감안해도 뭐 현재 지금 우니온 베를린의 흐름이랑 경기력 그리고 이제 성적도 너무 좀 안 좋기 때문에 약간 이런 뭐 우니온 베를린 상대로는 그래도 홈에서 프랑크푸르트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프랑크푸르트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프랑크푸르트 승 쪽 보는 경기 내지 안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렌스 대 이제 오세르 경기. 이 경기는 저는 본다고 하면 오세르 프렌스 쪽 보거나 안 그럼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정도 도전. 이렇게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시아드 대 이제 세비야. 자, 확실히 뭐 소시아드 역시 이제 뭐 맨유와 이제 16강 이제 2차전을 좀 준비하러 이제 좀 맨유 원정을 좀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라인업 운용에 있어서는 세비야에 비해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뭐 현재 지금 뭐 세비야의 좀 페이스나 뭐 경기력도 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충분히 좀 세비야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이거는 세비야 프랜승으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세비야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내지 안 그럼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